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리드하는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스탁. 안녕하십니까? 황주명입니다. 시장을 읽는 눈을 키워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감각의 눈을 높여드리고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라지만 그죠? 주식 농사가 요즘엔 자식 농사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뜻대로 되지 않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언제나 힘내시고요. 이 어려운 장세 꼭 무럭무럭 좋은 성감을 저와 함께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주식시장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공부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수시로 무료로 공짜로 주겠다. 이런 스팸 문자들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딱 내가 궁금한 내용이 있다. 혹은 내 종목에 답답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아래 하단에 보시면 황주명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도움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아래 하단에 QR코드를 딱 찍으셔서 입장이 가능하실 수 있고요.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가져가다 되시는데도 잘 안 된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참여 코드 777 황주명 입력후 전송해 주시게 되면 또 관련해서 정보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 있습니다. 저의 엄청난 노하우가 집대성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시장에서 꼭 성공 투자하고 싶다. 내가 공부해서 독립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참 많으시죠? 샵 3772로 제 이름 황주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책 10분께 선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책을 읽어도 시간이 안 되고 다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100원의 문자 샵 3772 황금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황금 수익 7일 매매 체험권 추첨을 통해서 50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많이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스탁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간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그걸 주간 증시 우리가 팩트 체크 항상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또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첫 번째 팩트는요.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좀 세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다수와 소수일 때 확실성이 달라지는 것처럼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가가 추가로 이제 하락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강화하면서 코스피가 다시 2,500선을 돌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800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랠리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의 핵심은 뭐다? 외국인 순매수 포지션이다. 이게 답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뉴스 전달드려서 좋고요. 자, 두 번째 팩트는요. 미국 증시 반등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IMF 때는요. 결국은 IFRS 회계 기준을 도입하면서 시장이 좋아졌고 리먼브러스 사태는 IB 투자, 즉 불안정한 회사를 정리하면서 시장이 좋아졌고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는 어떻게 극복한다? 기술주로 극복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미 증시 반등 속에서도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셔라. 기술주들의 반등.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3거래일 사이에 7%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또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팩트. 드디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이제는 조금 저항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직 1,300원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이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고요. 그게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미중 간 큰 갈등 없이 끝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섰습니다. 많이 내려왔죠. 1,300원대인데 1,320원이 저항이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조금은 우려감이 좀 다소 완화되는 국면이다. 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씩 어떻게 돼요? 강세론자들이 좀 우월할 수 있는 근거와 팩트를 만들어주고 있죠. 이런 장에서 주간 증시 한 이슈픽 여러분들 이번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와 특징주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간 증시 핫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쏘아올리면서 게임업계 전반에 모처럼 주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1년 반 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제약바이오주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온기가 업종 전체로는 퍼지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무인화 추진 소식에 산업용 로봇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나면서 로봇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는 시장, 잠시 후에 직접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한 이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주에 좀 핫한 부분들은 뭐냐면 드디어 게임주에도 봄이 오는가. 예, 여름이 오는 시점에서 이제 봄이 오는가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게임주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좀 돋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낙폭을 보였던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증권가에는 신작들이 흥행이 확인되면서 주가 반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관련주들이 오랫동안 시장에서 가장 많은 하락을 보였던 만큼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도 좋고요. 또 2분기 실적이 최근에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또 낙폭 과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두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함께 움직였던 종목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위메이드 플레이,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등 시장에 주도했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NFT, 메타버스 등 기술주들의 반등이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오늘 새벽에는 코인베이스가 고가 기준, 미국의 이제 주식입니다. 4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롭게 기술주들의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반등이 또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낙폭 과대주에 대한 기술적 순환매로 본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종목. 하지만 시장에서 새롭게 신약 기대감과 FDA 혹은 항암 이런 쪽의 이슈들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안국약품, ST팜, A비온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섹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는 로봇주들이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에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면서 산업용 로봇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섹터 중에서 삼성과 M&A가 되거나 혹은 삼성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즉 삼성에서 M&A 하는 종목이겠죠. 혹은 삼성의 어떠한 물량을 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의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로봇 관련주들은 해성 TPC, 유일 로보틱스, 로보티즈 등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대부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이름은 TPC나 로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사항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살펴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들의 반등이 좀 눈여겨보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IT 반도체 혹은 로봇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게임까지 상승한 흐름, 지금 주식은 순환매 상승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잘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주식 매매 노하우를 닮은 책과 황금 수익 7일 매매 체험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로 제 이름 황주명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책을 혹은 황금
두 글자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7일 매매 체험권을 50분께 무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관심주까지 드렸던 종목들 점검까지 완료가 됐는데요. 이제 관심주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관심주를 보도록 하겠는데 시장을 리드하라면 뭐 해야 될까요? 시장을 잘 봐야 되고 당연히 종목도 잘 봐야 되겠죠. 그럼 제가 수익 포착 관심주 먼저 살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종목은 제가 웹툰에 대해서 저만큼 많이 얘기했던 방송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저 웹툰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다를까 미스터블루라는 웹툰 관련된 업체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바닥을 찍고 나서 고가 기준으로 26.4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외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대원미디어 모두 다 웹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류의 경쟁력 혹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두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주는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IP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주목해 보셔야 된다. IP라는 것은 지적재산권이죠. 지적재산권 하면 우리가 드라마 원작자라든지 혹은 작품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인데 제가 이제 한류로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또 시나리오와 또 작품들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6월 18일 날 제시를 했고요. 고가 기준으로 13.44%인데 이 종목은 트레이딩 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9만 원 이상 돌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8만 원 부근이 왔었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8만 원 부근에서 매도, 다시 또 7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하면서 트레이딩하는 포인트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좀 중장기적으로는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 시장 바닥에서 혹은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궁금하시죠? 저의 관심 종목이 무엇일 건가? 자, 잠시 후에 공개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황주명의 시스템 종목 포착법이라는 시간인데요. 제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항상 똑같은 기법으로 똑같은 주식을 잡는다. 아마 그것을 반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방송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만든 콘텐츠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황주명의 시스템 종목 포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딱 세 가지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LS가 또 도달을 했어요. 매수가까지 내려오고 나서 상승을 하면서 15%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뭐 HRS, 삼성출판사, 아남전자 등 좋은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좋은 수익률 어떻게 포착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핵심 포인트는 갈매기를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끼룩끼룩 날아가는 갈매기. 자, 저점 구간에서 저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반복되려면 결국은 불안한 리스크, 고수의 영역에 있는 시스템 매매법보다는 언제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근데 기본기만 잘해도 됩니다. 사실은 기본기를 잘 알아셔야 되는데 바닥에서 갈매기 모양의 패턴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7% 이상의 새우 과자가 뜨게 되면 눌릴 때 공략한다.
이게 기본인데 백문이 불여일견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제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또 갈매기 시스템에 포착이 됐습니다. 가장 기본은 뭐예요? 우리가 날아가려면 우리 뭐 잘 먹어야 되겠죠. 잘 먹으려면 뭐가 떠야 되죠? 새우, 과자가 떠야 되죠. 새우, 과자가 떴습니다. 새우, 과자가 떴고 뜨고 나서 갈매기는 어떻게 돼서 끼룩끼룩 바닥에서 갈매기가 나왔죠. 갈매기 나올고 새우, 과자 뜨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쫓아갑니까? 아니죠. 관심 종목에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전해액 관련된 종목이고 내용도 펀더멘탈도 좋으니 날개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그냥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어떡하자? 어차피 꽃간의 창고에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 쫓아가지 말자. 기다려라. 주식은 기다리면 때가 온다. 자, 8,400원과 7,600원의 분할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고요. 요런 정도 자리에서 19,000원에서 9,000원 이하면 50% 정도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고점 대비. 2차 전지 배터리 전해액 이슈와 함께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 우리의 어떤 배부름이 느껴지지 않나요?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에 우러나서 이거 진짜 갈 것 같은데 하면서 내동매매가 하는 게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잡고 좋은 회사로 트레이딩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갈매기 시스템 종목 중에 이제 이스타코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제 그림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일부러 그림을 안 그려놨는데 자, 먼저 뭘 찾으셔라고요? 갈매기를 찾습니까? 아닙니다. 뭐니 해도 먹고 가야죠. 그죠? 새우과자를 먼저 찾습니다. 자, 새우과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갈매기 바닥에서 보이시죠? 갈매기가 끼룩끼룩 이제 직접 차트에 그려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새우과자의 조건은 뭐라고 했죠? 빨개야 된다고 그랬죠? 7%의 거래대금 70억 이상의 어떤 흐름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1,340원과 1,200원 정도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면 이거 왔다 갔거든요. 사실은 1,44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나 못 잡았어요. 지금 방송을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주식을 잘하는 거는 밀당의 고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이에요? 오지 않으면 절대 사지 않는다. 이것만 확고하게 딱 갖고 있으면 내가 그때 사가지고 날라갔는데 그건 내 게 아니고 우리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 또 어떤 날에는 내게 너무 많아. 그래도 항상 기준을 잡으면서 가는 것이 주식이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저울 관련해서 카스란 종목도 갈매기가 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 기회 왔어요, 이건요. 그죠? 요즘에 이제 저울을 많이 재보는 이유가 병이 걸렸을 경우 가장 쉽게 그 병의 이상 증상을 알아보는 거는 몸무게의 변화죠. 그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많이 또 팔리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제품들이요. 자, 갈매기가 뜨고 나서 새우과자 뜨고 눌렸는데 2,380원에 눌리고 나서 날아갑니다. 날아가게 되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더라. 그 구조를 갖고 펀더멘탈을 본 다음에 체크해서 우리는 주식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면면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밌죠? 주식이라는 것이 왜 재밌냐? 수익과 손실을 떠나서 기준을 잡고 매매한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시청자님들께서도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정말 많이 배운 게 많아. 근데 막상 하려면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할 때는 A라는 기준으로 들어가고 매도할 때는 B라는 기준으로 하니까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는다. 항상 일편일률적인 방식으로 로직을 잡아가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자, 근데 이제 갈매기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는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수리는요, 갈매기와 똑같지만 날개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올라갔기 때문에 큰 비행이 가능할 수 있는 태세가 형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신기술 사업과 시설 대업, 할부 금융업을 모두 다 하고 있는 업체. 자, 우리기술투자라는 회사인데 그걸 떠나서 독수리가 떴는지 보자고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죠. 날아가려면 뭘 해야 된다? 새우과자가 나와야 된다. 새우과자가 나왔잖아요. 새우과자가 나오고 나서 자, 독수리 딱 보세요. 엘리어트 2파가 복잡할수록 주가 시세는 크게 날아갈 수 있다라고 엘리어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자, 주가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는데 날개죠, 이거는. 복잡하다는 건 같은 자리에서 잔파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잔파가 많고 나서 5,600원, 5,200원 눌림 자리에서 공략해서 주가가 붕 뜰 수 있는 구조. 그런데 난 지금 갈 것 같아. 왠지 21선 트레이딩 매매법을 배웠어.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 그러면 21선 트레이딩 매매법을 기준으로 매매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매라는 것이 A와 B, C, D가 계속 혼란스러울수록 주식은 손실이 난다. 항상 제가 그 부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우과자가 뜨면 날개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날개 부분이 아니면 좀 힘이 세면 새우과자의 어떤 시가 부분에서 분할 매수해보자.
이런 식으로 공략법을 정확하게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승승장구하실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감정을 넣고 시스템 매매, 우리가 그렇죠? 프로그램 매매, 로봇 매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아성입니다. 동아 퓨어셀 수소연지 전력 진짜 기대감이 있고요. 자회사의 이제 수소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수소가 전기차보다 좋은 건 효율이죠. 굉장히 맨 처음에 만들 때 이 비용만 줄일 수 있으면 노벨상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지금 잘 안 쓰이는 거 뭐냐? 수소를 만들 때 비용이 아직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이냐? 이걸 누가 주도하냐에 따라서 전 세계 혁신이 올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이 기술을 개발을 할 거예요. 수소의 혁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아직까지 단가 차이가 안 나와서 지금 수소 사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8,400원과 8,100원 손절 포인트 7,200원인데 그거를 떠나서 우리는 뭐로 확인하자? 새우과자로 확인하니까 새우과자 딱 보고 이 이파가 쫙 날개 피고 있잖아요. 바닥에서 쫙 날개 피고 있으니까 기다리시자. 8,400원에서 8,100원 정도에서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자. 아니 왜 난 쫓아가고 싶은데 안 가잖아요. 그럼 매매법을 이거 말고 급등주 매매법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로직의 매매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진입유주익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새우과자를 떴죠. 새우과자 뜨고 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좀 아쉬워요. 새우과자 뜨고 나서 쫓아가면 수익이 나는데 근데 이 매법엔 안 맞잖아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3,940원, 3,660원 안 오면 어떡합니까? 다른 종목들이 있다. 제가 늘 반복드리는 게 좋은 종목 있고 좋은 내용이 있어도 주가에 대한 그 위치 때문에 너무 아쉬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다 배웠어요. 그죠? 갈매기, 독수리. 그럼 우리가 가장 센 건 뭐예요? 불사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우리가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라고도 하지만 실제 주인공은 새우과자입니다. 그죠? 특정 상표의 홍보가 아닙니다. 새우과자라고 했습니다. 새우과자가 두 개 나오면 힘이 더 세다. 확실성이 크다. 돌다리도 그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면 더 확실성이 큰 거잖아요. 그죠?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처럼 대량 수급의 두 번의 포지션. 즉 대량 수급의 두 번의 포지션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더 큰 어떤 시세 발생이 났을 때 3분할 룰링 공략이 가능하더라. 자, 비덴트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앞서 말씀 40% 정도 상승을 했고 FTX 거래소가 빗썸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비덴트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가치가 두각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이제 빗썸 매각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가 벌써 여기 하나, 둘, 셋 새우과자가 3개가 나왔어요. 새우과자가 3개가 나왔지만 우리 포인트는 뭐예요? 좀 눌림 자리 1,200원이나 9,600원 정도 포인트에서 보자. 제가 말씀드렸죠? 날개 구조에서 보거나 아니면 원래 두 번째 시가나 종가, 제가 지금 고가 기준으로 9,6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다렸다. 그럼 이 종목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식 경원 중에 가장 큰 경원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매수가 길면 매도가 짧고 매수가 짧으면 매도가 길다. 이 말인즉슨 매수를 고민해서 타이밍을 잡으면 굉장히 빠른 수익이 가능하다. 근데 매수를 그냥 고민하지 않고 무턱대고 찍으면 오히려 매도가 더 길 수 있다. 신중함을 매수의 포지션 잡으라는 거예요. 매도해야죠. 얼마에 팔 거보다 얼마에 잘 사서 얼마에 팔 거를 고민하는 것이 주식에서 가장 큰 핵심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제가 말씀드리고 잘 갔어요. 그죠? 어느 순간 갈매기였다가 불사조가 돼버렸습니다. 불사조는 뭐예요? 갈매기와 불사조의 차이? 새우과자가 2개 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2번의 장대 항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8,500원 왔다 갔으니까 트레이딩이 가능하지만 이제 이럴 거예요.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쫓아가도 차트 위치상 크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눌릴 때 접근하자라고 기본을 잡았을 경우에 첫 번째 봉의 고가나 종가, 그리고 중가, 시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고가와 시가 부분 8,500원, 7,500원 포인트에서 만약에 매수 포인트를 잡고 날아간다면 어차피 또 이런 종목들은 무궁무진하니 보내주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불사 시스템 종목을 또 보게 되는데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에요. 탈모 화장품 안정성 최고 획득. 요즘 대한민국에 2가지 고민이 있다고 그래요. 탈모, 위장병. 다 뭐에서 오는 병이에요? 스트레스에서 오는 병이에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바닥에서 불사조가 나왔는데 이런 자리를 쫓아가지 말자. 기다렸다가 이 눌림 자리에서 공략하면 다시 재반등의 기회가 올 수 있더라. 전체적인 사항을 정리해보면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는 항상 세워가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포착하고 접근을 하는데 눌림 자리에서 공략한다면 여러분들 큰 손실 없이 정말 우리가 금리가 아무리 인상됐지만 금리 이상의 충분한 퍼포먼스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시스템 종목 매매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매매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 이 건강한 매매법을 할 때 요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혹은 가끔은 건강한 음식만 먹고 싶지 않잖아요. 좀 인스턴트도 먹는 방법도 궁금하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타 지식, 배경 지식을 더 만들어 드리는 시간을 시스템 종목 매매법 이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순환매 투자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은 바닥으로 순환매된다. 제약바이오 갈 때 제가 그랬어요. IT 기업 순환매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게임 갈 겁니다. 제가 이걸 다 뭐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라 그냥 구조를 보다 보니까 낙폭된 거 순서대로 말씀드렸더니 그대로 갔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식은 항상 낮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을 포착하려고 노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순환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산업에서도 어떤 주식을 선택해야 되는 건가, 이게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즉 상대적 비교법을 또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주식은 순환매로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무제한이면 상관없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업군에서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웹툰 관련주 중에서도 내가 키다리 스튜디오를 살 건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스터블루를 살 건지 대원미디어를 살 건지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온라인 교육, 전기차 모두 다 마찬가지겠죠. 자금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고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가치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그랬죠. 가장 주식의 꽃은 뭐냐면 적자 기업인데 흑자로 돌아서면서 부채가 말하는데 줄어드는 이런 회사 변화에 대한 것들, 즉 부동산으로 보면 경매매법을 알면 좋은데 그거는 고수의 영역이죠. 물론 그거에 대한 강의도 제가 나중엔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매매 트레이딩에서 크게 일반인들도 당하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기본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본이 500억 이상, 그러니까 회사가 상장사라면 500억 정도의 자본을 갖고 있고 부채 비율 한 100%요. 한 자본은 400억까지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그다음에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우리가 이제 수익폭을 좀 크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5천억 이하여야지만 1조에서 1조 5천억. 왜 이렇게 5천억 이하가 좋습니까? 유동성 부족 때문에. 이제 시장이 너무 시총이 큰 종목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금리 인상도 있고 시장에서 대체제 상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상품들 중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인 종목.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고점보다는 저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면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20억짜리를 15억, 14억이 되면 사겠다. 혹은 10억짜리를 7억, 6억 되면 사겠다. 아니 20억이 30억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내려오고 나서 다시 턴어라운드 할 때 그 타이밍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50이나 100%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신용 비율이 높거나 공매도 고관여 종목은 제외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드릴 거예요. 사실은 웹툰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한 9개에서 10개 정도의 무리군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게 뭐 딱 좋다 이게 아닙니다.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인터넷 교육주로 제가 한번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한 10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제 흑자인 기업 중에서 좀 초이스 해봤습니다. 자, 이제 뭐 크레버스, 멀티캠퍼스, 이퓨처, 디지털 대성, 비상교육, 메가 MD 등의 어떤 게 있는데 자, 시가총액을 쭉 비교해 봅니다. 시가총액을 비교하니까 크레버스는 2,857억 정도의 시총이 나오고 낮은 시총은 한 이퓨처 325억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익을 비교하니까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크레버스는 312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265, 200억대가 되면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나오는구나. 그죠? 200억대 2천억, 뭐 1천억대 1조, 한 10배 정도 수준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NE 능률 같은 경우 작년도 대비 조금 안 좋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도 10배 정도. 영업이익 곱하기 10배 정도의 두각을 받는구나. 근데 이제 1분기를 딱 보니 이제 보니까 크레버스가 67이면 70이라 치면 285. 그러면 2,800억. 적정 수준이죠. 그죠? 지금. 이것도 74, 28이니까 한 2,400억에서 800억 사이가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고민일 거예요. 1분기가 6억인데 64, 24, 24억이면 325억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10배니까 이것도 얼추 맞을 수 있죠. 근데 시총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키핑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300억, 200억, 그러니까 이 종목은 200억 미칠 때는 언제든지 반등을 세게 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대성이 57억. 그럼 이게 1분기니까 곱하기 4를 해야 되잖아요. 200억 하니까 2,000억이니까 2,208억. 오케이. 디지털 대성도. 근데 비상교육이 76억이에요. 1분기만. 그러면 4분기까지 하면 280억이면 이건 2,000억까지 써야죠. 원래는.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되어 있네로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컬터링을 하는 겁니다. 상대적 비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비슷하니까 1조. 오케이. N일 능률은 지금 42억인데 이번에 만약에 1,600억 하면 조금 저평가. YBM넷은 비슷하게 가는 거고 메가MD도 오케이. 이 정도.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비상교육이 좀 메리트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배당금을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분석해 보니 크레버스가 1,000원, 600원, 300원, 2,000원 이렇게 해서 배당 수익률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배제를 할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럼 자본금을 보니까 자본금이 너무 큰 기업들은 배제를 합니다. 자, 149억짜리 자본금에서 근데 흑자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좀 저자본금일 때가 오히려 이제 뭐 우리가 무중득이 돼 볼 수 있고 기타 뭐 자본 투자를 더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 자본금 낮은 것들 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비상교육이 한 100억 밑에 65억 정도더라. 그리고 나서 자본을 보니 이렇게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자본을 봤는데 이건 1,419억 정도인데 비상교육이 2,000억이에요. 만약에 올해 실적이 잘 나올 수만 있으면 지금 자본도 메가스터디 교육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많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부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퓨처 같은 경우는 부채가 너무 낮은 상태가 돼 있죠. 그 대신에 뭐 자본도 좀 적죠. 근데 지금 크레버스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많죠. 오히려 멀티캠퍼스가 2,000억 미칠 때는 더 메리트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상대적 비교를 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 우위에서 비상교육이 실적만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지금 중에서 단순히 시총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어떠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느냐. 뭐 시가총액,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 배당금, 자본금, 자본부채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하는 게 상대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참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관심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차트가 이쁘다. 이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 이제는 정확한 분석과 왜냐면 AI가 있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그냥 묻지마식 투자가 안 됩니다. 묻지마식 투자는 다시 원론으로 회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해성 DS를 말씀드리고 해성 DS 지금 많이 갔죠. 나노 신소재를 처음으로 뭐 캠트로스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이런 비교적 분석 어느 누구도 얘기 잘 안 할 때 제가 좀 시간이 걸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 항상 숨겨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럼 크레버스를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4만 원에서 24,700원이니까 충분히 많이 빠졌더라. 근데 이 크레버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캠퍼스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인데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차트 위치를 보면 힘의 세기가 좀 달라요. 자, 크레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원까지 훅 올렸다가 반토막 난 거고 자, 멀티캠퍼스는 54,000원에서 37,500원. 그러니까 반토막이 안 났죠. 왜 그런 거예요? 상승력이 좀 탄력도가 낮은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추격 매수에서 가치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 탄력도가 낮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짜야 될까요? 종목이 좋다는 전제가 깔리면 최대한 눌림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어떻게요? 기다리셔야 돼요. 왜? 탄력도가 과거에 물론 나중에는 어떤 탄력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눌림 공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치주 투자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어떤 비교 초이스가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퓨처는 13,000원에서 5,610원까지 빠졌어요. 50% 이상 하락을 했죠. 근데 이 종목은 단점은 뭐냐면 시총이 너무 작아. 시총이 지금 300억에 350억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맥시멈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한 3억 정도에서 3억 5천 정도. 물론 그것도 큰 게지만 100분의 1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수로 쪼개면 거기 또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가 뭐 3,300 뭐 이 정도밖에 이 시총이 작아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게 유동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000원이었다가 5,600원, 6,000원 부근에서는 반발 매수가 좀 나오는 종목이죠. 그러면 이 종목은 탄력도가 낮다라는 게 뭐냐면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왜 시총이 낮으니까 거래되는 부분들이 좀 적은데 6,000원 밑에서 쌍바닥이 나오니까 6,000원 부근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는 뭐 6,000원, 뭐 5,5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주만 분석해봐도 타이밍이 보이죠. 주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근거를 못 찾아서 그래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말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들고 있었는데 그거 같잖아.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될 명분을 있고 자신감을 갖고 들고 있어야지만 그 주식이 오롯이 내 거가 되는 거고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그죠? 주식이라는 건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디지털 대상 교육 서비스 프랜차이즈 사업이고 뭐 대성 입시학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탄력도 좋은 거예요. 1,200원에서 6,600원인데 제가 패턴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 1,200원에서 6,600원까지 흐름 구조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상교육. 자, 16,500원에서 주가가 탄력도가 한번 싹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주식경은 소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볼 줄 안다. 자, 5,440원이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눌림을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21선 매매를 하겠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단순히 여기서 뭐 어떤 분들은 독수리 불사조하면 여기 시가 뭐 한 6,500원? 뭐 6,000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겠다. 추격 매수는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매도할 것이냐? 시총 1,500억까지는 갈 것 같아. 그럼 지금 시총이 1,000억 언더인 상황에서 1,500억이 가려면 주가가 얼마 정도가 돼야 되는지 혹은 1,200억 정도는 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리포트처럼 분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것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해요. 마이너스 30%가 돼도 40%가 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여유로운 분이 있고요. 물론 손절하는 게 낫겠죠. 손절을 못했던 상황에서. 그런 분들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갈 거를 아는 거죠. 근데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올라갈 때도 불안하고 떨어질 때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면 주식은 좋은 종목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을 비교할 수 있는 분석법을 배우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메가스터디도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이 있고 인적 분야 조단위니까 조단위면은 10배 수준이면 괜찮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30% 수익을 내고 싶어. 그러면 7만 원 밑에 사야 되고 혹은 7만 5천 원 밑에 사서 내가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상단을 정해놓고 특정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시장이 안 좋으면은 어쨌든 간 빠지잖아요. 그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어떻게 하는 거다? 미리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우리가 어느 타점에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어쨌든 코로나가 조금은 또 이제 좀 확산력이 빨라지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이슈가 덜 되죠. 근데 출판이나 영어 교육, 애니 능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인터넷 교육주다 보니까 인터넷 교육주에 대한 흐름들이 있는데 3만 원에서 6,150원이 많이 빠졌어요. 6424, 7428. 4배니까. 근데 6,100원이니까 해볼만 하다. 근데 아까 전에 상대적 비교를 하니까 이게 싸다라는 느낌이 좀 덜 들죠. 차트상으로는 기가 막히죠. 지금 20일, 60일 모여가지고 패턴 만들고 가는데 어떤 게 더 많이 갈 것인가. 그건 솔직히 완벽하게 모르죠. 하면 마음적으로 상대적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 비교에 따른 목표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YBM넷입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업이고 데이터베이스 서비라든지 교육 서비스 업인데 11,250원에 3,510원까지 빠졌고요.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와버립니다. 21선과 61선이 돌아섰죠. 자, 근데 YBM넷도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가 아니었죠. 다만 시총이 지금 1,000억 밑으로 항상 1,000억 위에 시도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안전하게 하고 싶어. 그럼 800억 정도 목표가를 잡아놓고 내가 한 30% 수익을 내고 싶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83에 24니까 600억 밑에서 매수를 하거나 주가 파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메가스터디가 어쨌든 간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교육 시장은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교육주로 사실은 메가스터디 혹은 메가MD, 메가스터디 교육 이게 벌써 3개나 있네요. 그죠? 이거는 대학생 일반 성인 대상 교육 콘텐츠인데 이건 이제 브랜드 네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뭐 삼성물산 할 때 삼성 브랜드처럼 그런 내용으로 또 가치 평가를 받게 되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죠? 많이 빠졌는데 이런 종목들도 추격 매수보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래가 많이 터졌으면.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떠한 새우 과자가 나왔으니까 날개에서 공략한다. 똑같은 산업군이라도 매매 포인트를 또 배웠던 부분까지 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딱 캐치되고 자신감을 가지신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투자법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서 이제 시스템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기적인 트레이딩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 순환매 투자법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발맞추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꽃은 피게 되어 있으니까요. 꼭 좋은 결실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가장 궁금한 시간이죠. 뭐 종목이라든지 뭐 공시 뭐 이런 내용들 한번 하겠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익 포착 관심주 공개 시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것도 같은데 제가 오늘도 2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이번에는 제가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스무고개처럼 2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유가 하락과 환율 수혜주입니다. 궁금하시죠? 네, 바로 답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라리스 우노라는 종목입니다. 가발용 원사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대부분 해외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가발을 만들 때 이 석유, 유가를 많이 유유 제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해외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이 높으면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 관련해서도 이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유가 하락하고 환율이 어느 정도 1,300원대 유지될 때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답 폴라리스 우노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좋은 종목을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어려울수록 결국은 안정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가 좋습니다. 자, 유보율이 약 1000% 이상을 갖고 있어요. 유보율이 1000% 이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 부채 비율이 60% 이하입니다. 제가 부채 비율은 항상 시장이 어려울 때는 100% 이하 종목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BPS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BPS라는 것은 북 프라이스 쉐어라고 해서 청산가치인데 약 5,800원, 6,000원까지도 될 수 있는데 PBR이 1 이하입니다. 우리가 시장이 위험할 때 특히 리먼 브러스 사태 때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종목을 찾을 때 청산가치 대비
덜 오른 종목을 많이 찾게 되는데 PBR 1 이하의 포지션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돌아설 때는 회사의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회사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해서 50억 이상의 자사주를 신청을 했고 자사주를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까지 주목했을 때 지금 환율 관련 수혜주면서 유가 하락 수혜주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까지 노력하고 있어서 주목해 보시면 좋다. 자, 가격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 구간 안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한 4,200원 혹은 300원 부근까지인데 매수가 4,200원 정도 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인 5,60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손절가는 3,400원, 저점을 이탈하는 구간을 손절가로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교육 강의를 드렸으니까 그 종목을 하나 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상교육이라는 종목입니다. 비상교육. 최근에 이제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좀 관심이 좀 줄어들면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좀 약세로 보였는데 다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상교육 등의 이제 교육 콘텐츠 등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비상교육은 뭐 비상교육, 뭐 비상 무슨 시리즈들 이런 것들 같이 만들고 있는데 교육 콘텐츠 개발 제공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 기업은 유보율이 많습니다. 즉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보율 3,100% 이상. 그리고 부채 비율이 36% 이하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불안정할 때 회사를 안정적으로 좀 지킬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BPS가 16,000원입니다. 청산 가치가 16,000원인데 지금 저PBR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 지금 16,000원이라는 얘기인데 현재 주가가 6,650원이니까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자, 주가가 충분히 16,500원까지 올라갔다가 5,440원 정도고요. 6,500원 언더는 언제든지 좀 공략할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BPS가 16,000원 정도가 되니까 거기에 2분의 1값 한 8,000원 정도, 차트도 8,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조금 저항을 나타내고 있어서 목표가는 한 8,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요즘에 시장이 턴어라운드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전 저점을 깨게 되면 다시 한번 또 급락 매수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그 폴라리스 오너랑 비슷한 패턴입니다. 5,400원 손절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라고 좀 보여집니다. 안정화 단계라는 것은 특정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2,350에서 2,850 사이의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안정화 단계, 특히 기술주들의 반등이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은 디커플링이 되었다가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건 따로 간다라고 했다가 다시 커플링 현상으로 좀 돌아오면서 같이 가려고, 동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낙폭 과대주 위주로 보신다면 분명히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좋은 수익은요, 좋은 주식에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탑. 이제는 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의 수익의 꽃, 그다음에 웃음의 꽃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황주명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